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복구원가랑 정보보조금 할 건데 얘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복구원가는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한데 2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나오거든요. 근데 정보보조금은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정보보조금. 그래서 오늘은 두 문제 정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계산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복구원가부터.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일단 저랑 이 얘기를 듣고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이해를. 아이고 더워라. 보시면 스타벅스 코리아의 재무제표를 보면 유형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도? 그럼 스타벅스 코리아의 유형자산 중에서 가장 종류가 많은 유형자산이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타벅스 코리아의 유형자산 중에서 가장 종류가 많은 게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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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커피 기계 생각하시겠지만 인테리어가 유형자산이라고요. 우리 유형자산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사용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물리적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물리적 실체가 있죠. 세 번째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유형자산이 맞다고요. 스타벅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 유형자산 중에서 인테리어가 제일 커요. 그럼 회계법인이나 외국계 투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여줄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고 보여줄 게 없어요. 가보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최고의 자산들은 일 잘하는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고요.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뭐래요? 주로 건물을 좋은 거 쓰죠. 그래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큰 회계법인이나 큰 세무법인 가면 건물 다 좋은 거 쓴다고요. 삼정도 스타터버 쓰고 안진도 IF 쓰시고 한영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도 가면 진짜 간지나는 건물 쓴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에 들어가면 인테리어가 글로벌 이 멤버품 관계에 있는 세계 4대 회계법인이랑 안에 인테리어가 완전히 똑같아요. 정책상 인테리어를 다 똑같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계 투자회사들도 가면 진짜 좋은 빌딩 쓰는데 인테리어 같은 거 다 유형자산으로 잡아놨어요. 근데 이 유형자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잡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요 세계 빌딩 저희 해커스도 저희 임대 온 거거든요. 저희 해커스 빌딩 아니잖아요. 임차 온 건데 이 벽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벽. 밑에 2층에 딘타이펑만 내려가도 벽 없잖아요. 화장실이 저 가운데 있는 데도 있지만 여자 화장실이 5층 같은 경우에 저쪽에 하나 더 있다고요.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저희가 이제 계약 기간, 임차 기간이 끝나고 더 좋은 빌딩으로 옮겨가기로 했어. 그러면 이거 그대로 나가면 될까요? 아니면 다 뽀개 놓고 나가야 될까요? 이거 다 뽀개 놓고 나가야 돼요. 처음 우리가 들어왔을 때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나가야지. 학원 건물 저희가 이쁘게 해놨으니까 또 학원으로 임차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예요. 야, 건물 죽이잖아. 이거 그냥 계속 써놓으면 안 돼요. 완전히 다 싹 뽀개 놓고 나가야 된다. 애초에 계약서에 써 있어요. 그럼 보시면 내가 만약에 건물을 2년 동안 임차하기로 했다고 할게요. 2년 동안. X 1년, X 2년. 실제로 이 학원 건물을 얻으면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인테리어라고. 인테리어는 돈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럼 인테리어 하는데 인테리어 여러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장난치고 막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있었는지 얘기하고 싶지만 휴가 가고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볼게요. 100억을 썼다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2년 후에 임차 기간 끝나면 요거 원상복구 시키는데 예상되는 복구 비용, 우리 회계는 비용이라는 말보다 원가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고 그랬죠? 예상되는 복구 원가가 한 50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 인테리어 하는데 지금 100억 쓰고 2년 지나고 나면 원상복구 시키는데 50억 들 것 같아요. 그럼 요 50억을 언제 비용 처리시키는 게 좋을까요? 1번 나중에 장사 다 하고 뽀개일 때, 2번 아니면 사용하는 기간에. 언제 비용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요. 그쵸, 수익 비용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요거 뽀개 쓸 때 비용 처리하면 더 이상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익 비용 대응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 처리가 돼야 수익 비용 대응 논리가 정확히 맞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있어봐. 아무튼 요때 나는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2년 후에 이만큼을 원상복구 시켜야 돼. 이만큼을 돈을 들여야 될 의무가 생겼거든. 우리 발생주의는 권리와 의무가 있을 때 자산과 부채를 잡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2년 후에 내가 원상복구 시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미리 부채 처리하면 되겠네. 그래서 부채 계정이 복구 충당 부채예요. 2년 후에 내가 원상 복구 시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미리 부채를 잡는 계정을 복구 충당 부채라고 하고, 충당 부채는
금액과 시기가 불확실한 부채를 말해요. 이거 나중에 8장에서 배울 거거든요. 지금은 그냥 복구 충당 부채라는 게 뭐라고? 나중에 지출할 금액에 대해서 현재 의무가 있다면 미리 부채로 잡아준다고요. 어렵지 않죠? 근데 봐봐. 요때 부채를 50원 잡을까 아니면은 50원이 아닌 다른 금액을 잡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다른 금액을 잡아야 되겠죠. 왜? 금액이 시기가 어느 정도 픽스돼 있고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면 어떤 금액으로 가야 돼요? 현재 가치로 가야 된다고요. 내가 2년 후에 부담할 금액이지 이때 부담할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50원을 다 기재할 수가 없어요. 현재 가치로 기재해야지. 만약에 이때 적절한 이자율, 적절한 할인율이 10%라면 요때 복구 충당 부채로 계산할 금액은 50 나누기 1.1에 제곱해서 얼마? 한 41원쯤 나온다고 할게요. 41원. 부채를 미리 인식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교환에서 배웠지만 자산을 제공하고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부채를 부담하고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뭡니까? 현금도 줬고 부채도 부담한다고. 이 유형자산을 취득하려면 어쩔 수 없이 부채를 부담해야 돼요. 그쵸? 내가 요거 임대 들어오면 2년 후에 요거 다시 원상 복구 시켜주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년 후에 원상 복구 시켜줘야 될 의무에 대해서 부채를 잡아줘야 된다고요. 따라오시겠죠? 그럼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 X 1년 초에 회계 처리를 보면 일단 현금으로 100원이 나가게 되고 2년 후에 원상 복구 시켜줘야 될 의무의 현재 가치가 41원이라고 해서 여기 복구 줄여서 쓸게요. 충당 부채로 41원을 부담하게 되니까 실제로 유형 자산으로 기재할 금액, 인테리어니까 그냥 유형 자산이라고 할게요. 유형 자산으로 기재할 금액은 얼마예요? 141원 나오게 된다고요.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습니까? 유형자산의 정의 배웠고 인식 중에서 인식요건 배웠고 최초 측정 배웠고 감가상각비 후속 측정 배웠고 재고 배웠고 다시 돌아와서 특수한 최초 측정들을 배우고 있는데 복구 충당 부채가 포함된 유형자산의 최초 측정을 배우고 있는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복구 충당 부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어떻게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 이만큼의 내가 부채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복구 충당 부채를 잡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구 충당 부채를 잡는 이유가 뭡니까? 복구 충당 부채를 잡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 수익 비용 대응하기 위해서 나중에 유형자산 다 쓰고 나서 내용에서 종료 시점에 원상 복구 시킬 거지만 그때 비용 처리하면 수익 비용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현재 가치로 부채 부담하고 자산 취득가액에 얹어놓으면 사용하는 기간 동안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수 있다고요. 그럼 수익과 비용이 어떻게 대응되는지 좀 보시죠. 자, 취득 시점에 이렇게 X 1년 초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다면 재무상태표 모양을 보면 여기 복구 충당 부채로 41원이 오고 유형 자산으로 141원이 오겠죠? 토지는 아닐 거 아닙니까? 인테리어니까 얘도 감가상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가 줄어들 거니까. 그럼 최초 취득 시점의 BS와 회계 처리를 보면 기말에 어떤 회계 처리가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유형 자산이 나와 있으니까 기말에 뭐가 발생하겠어? 감가상각비요. 유형 자산에서 상각비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소비할 테니까. 복구 충당 부채에서 뭐가 발생할 것 같아요? 원래 나중에 2년 후에 50원 지출해야 되는데 지금 41원 현재 가치 평가에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2년 동안 41원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50원까지 올라가야 나중에 이 부채 없애면서 현금 나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상각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뭐 해줘야 돼? 이자 비용 잡아줘야겠죠. 부채가 늘어나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구 충당 부채에서 뭐가 발생해?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자, 요런 논리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요 그림 말고 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 2차생 되면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내용들도 많고 복구원가랑 정보보조금을 합쳐서 문제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풀이는 다 그림으로 그리는 게 좀 좋아요. 보시면 2년 후에 예상되는 복구 원가가 50원. 요 현재 가치로 쭉 땡겨오면 41원 나와요. 복구 충당 부채로. 그 다음에 내가 현금 요거 외에도 현금 얼마 썼어? 요거 외에도 현금으로 100원을 지출했으니까 지금 유형 자산의 최초 측정치로 취득 원가가 141원 된 거 아니겠어요? 2년 동안 사용할 거고 잔존 가치는 0이래.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럼 141원이 2년 동안 사용하고 나면 얼마가 된다는 소리예요? 0원이 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따라오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 요 시점까지는 우리가 회계 처리해본 거고 X1년 말, X2년 말이 남아있는데 X1년 말, X2년 말이 남아있는데 X1년도에 유형자산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감가상각비라고요. 그럼 정액법을 쓴다 그러면 내용인수 2년이고 잔존가치 빵이니까 감가상각비 얼마 나와요? 70.5원씩 나오겠지. 그래서 유형자산이 1년에 감가상각비 70.5원 발생해서 유형자산 이만큼 줄어드니까 X1년 말에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70.5원 될 거고 또 X2년도의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 70.5원 하니까 X2년 말에는 잔존가치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중급회계 원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한숨을 쉬어요? 현재가치 구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뭐냐고요 공식이. 중급회계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오늘 호성이 형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쵸? 어민 선생님이랑? 중급회계 원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효유절법? 그러니까 그게 공식이 뭔데요? 이름만 얘기. 제일 중요한 공식이 뭡니까? 자, 다들 나오세요. 순서대로 맞고 시작합시다. 그쵸? 이자수익 이자비용은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 부채가 이만큼 늘어나야 되니까 이자 비용을 얼마 계산하면 돼? 이자율이 10%라고 그랬으니까 41원에 10% 하면 이자 비용이 4원 나오겠죠. 좀 이따 회계처리 보겠지만 이자 비용을 왜 잡아?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서 복구충당 부채라는 부채 내 의무가 올라간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상각만 된다고. 그래서 여기 얼마 나와? 복구충당 부채가 X 1년 말에는 45원 나오고 그 다음 연도에도 기초 복구충당 부채를 기준으로 이자율을 곱해주면 그 다음 연도에 이자 비용이 나올 거니까 이자 비용 얼마 나오겠어요? 반올림하면 5원 나와서 예상 복구원가 50원까지 갈 거라고요.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럼 우리 매년 말 볼게요. 여기 회계 처리. 매 기말 회계 처리를 볼 건데 X1년 말 회계 처리는 저기까지 하고 나서 X1년 말 회계 처리를 보면 첫 번째 이 그림 보시면 되니까 감가상각비 70.5원 증가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에 70.5원 발생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 부채가 늘어나니까 이자 비용으로 4원 증가시키면서 복구충당 부채를 4원 늘려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자 비용이라고도 하고 이자 비용만큼 복구충당 부채가 4원 상각돼서 증가하니까 복구충당 부채 전입액이라는 표현도 써요. 이자 비용이라는 표현도 쓰고 복구충당 부채 그만큼 늘려주니까 전입액이라는 표현도 쓴다고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면 X1년 말에 BS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면 X1년 말 BS를 보면 유형 자산의 취득가액은 141원이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70.5원 발생해서 장부금액이 70.5원 되고요. 따라오시죠? 복구충당 부채는 얼마로 바뀌어? 45원으로 바뀌겠죠. 어렵지 않죠? 본인이 출제위원이면 이거 시험 어디 낼까요? 출제위원이면 어디 낼까? 이거 시험 어디 낼까요? 낼 게 없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만 딱 물어본다고요. 보통 이 복구충당 부채는 문제가 쉽기 때문에 1차 시험 같은 경우엔 이걸 물어볼 수는 없잖아. 너무 쉽잖아 이걸 물어보면. 그럼 공무원 문제지. 이걸 물어보면 너무 쉽기 때문에 보통 뭘 물어보니까 복구충당 부채가 있는 유형자산과 관련해서 X1년도에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만 물어본다고요.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감가상각비랑 이자 비용이겠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지? 그쵸? 좋아요. 여기까지 봤어요. 그럼 X2년도 우리가 그림 그렸으니까 X2년도 회계 처리 한 번만 볼게요. 그럼 X2년 말에 회계 처리를 보면 자 보시면 감가상각비로 또 70.5원 오시고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또 70.5원 올 거예요. 그리고 뭐 하죠? 복구충당 부채가 50원까지는 올라가야 되니까 이자 비용으로 5원 증가하면서 복구충당 부채가 5원 증가하겠죠? 그럼 BS 보면 어떻게 돼? 여기다 그려볼게요. 요게 141원까지 오면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0이 될 거고요. 복구충당 부채는 얼마가 되겠어? 50원까지 왔겠죠? 재밌는 거 볼게요. X1년도에 그럼 비용 처리된 금액이 합계 얼마입니까?
X 1년도에 비용 처리된 금액의 합계를 보면 74.5원이 비용 처리가 됐고, X 2년도에 비용 처리된 거의 합계를 보면 75.5원이 비용 처리됐죠. 요거 두 개 합하면 얼마 나올까? 74.5원이랑 75.5원이랑 합치면 얼마 나와요? 150원 나오잖아요. 왜 150원 나왔겠어요? 내가 실제로 현금 지출할 걸로 예상하는 금액이 처음에 취득할 때 100원 지출하고 이제 원상복구 시킬 때 50원 쓸 거기 때문에 총 150원 현금 지출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한 거야? 2년 동안 감가상각비랑 이자 비용으로 안분해서 150원을 2년 동안 사용하는 기간 동안 안분해서 비용 처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복구 충당 부채를 이용해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고 41원과 50원의 차이는 이자 비용으로 비용 처리하고 41원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얹어줘서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면 실제 내가 현금 지출한 걸 사용기간 동안 다 비용 처리하게 된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복구 충당 부채 논리예요. 자, 그럼 봐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고 나면 아이고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고 나면 복구 충당 부채가 50원이잖아요. 재무상태표에. 그럼 50원만큼 이미 비용 처리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쵸? 된 거죠? 50원만큼 이미 비용 처리가 됐잖아요. 감가상각비랑 이자 비용으로. 그리고 나서 실제로 마지막 연도에 정말 50원을 지출했대. 원상 복구하는데. 그럼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현금 50원이 나가면서 이미 난 복구 충당 부채로 50원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 처리해놨으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아름답게 딱 끝나게 되겠죠. 그럼 돈 나가면서 복구 충당 부채 없어지고 딱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겠어 없겠어? 2년 전에 원상 복구하는데 50원 들 걸로 예상했대. 안 돼요, 안 돼요. 2년 지나고 나면 실제로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막 바뀐다고요. 저는 이 복구 충당 부채 하면 웃긴 게 뭐냐면 그 하림 있잖아요, 하림. 하림이 STX 페노션을 인수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기업 규모가 커졌는데 STX 페노션을 인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STX 페노션이 상선회사거든요. 상선회사 배로 물건 날라주는 회사인데 하림이 그 닭고기 만드는 회사가 그걸 인수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우리나라는 닭이 수요가 딸린 게 아니라 공급이 딸리거든요. 하도 많이 먹으니까 공급이 딸려요. 근데 여러분 그 양계장이라는 게 굉장히 혐오 시설이거든요. 이게 양계장이 있으면 비 오는 날 되면은 그 양계장 반경 10km는 다 닭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농촌에서 양계장 세운다 그러면 진짜 반경 10km에서 다 데모한다고요. 사리협박 나오고 막 그런다고요. 그래서 양계장을 할 마음이 있고 내 땅에 사리협박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옛날에는 하림에 얘기하면 하림에서 돈 다 돼서 양계장 져주고 관리까지 다 해줬다고.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냐면 중간중간에 벤치 타고 와서 돈만 수금해 가면 된대요. 그 제가 하림의 CF한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감사 갔을 때 저보고 양계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하지 말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 뛰기 시작해서 시골에 있는 이제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찾아가서 제가 장손이거든요. 할아버지 이거 논밭 다 메우고 양계장 합시다 그랬다가 제가 멱살 잡히고 막 그랬다고요. 그쵸? 대신 근데 양계장을 오래 못하기 때문에 보통 양계장 하게 되면 한 5년 정도 하고 거기 지역 주민들한테 양계장에서 나온 수익의 일부를 좀 떼어주고 이거 5년 후에 깨끗하게 원상복구 해줘야 된다고 그 약속하고 양계장을 보통 한다고요. 그래서 양계장 하는데도 복구 충당 부채가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고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제가 수업 시간 요 얘기를 하면서 양계장 하면 돈 많이 벌 텐데 막 그랬다고. 여러분 세무사 하지 마시고 양계장을 하셔야 되는데 막 몇 년 전에 그랬다고요. 그때 어떤 학생 갑자기 눈빛이 막 큰데 동공이 막 흔들리더니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얘 그러더니 그 시간 쉬는 시간이 끝났더니 갔어 집에. 제가 그래서 아니 뭐야 이 새끼 막 이러고 있었는데 다음날 오더니 선생님 아니라는데요. 그래서 뭐가 아니래. 자기가 사실 영동 후계자라는 자기 집이 지방에서 크게 이게 농사를 짓고 있어갖고 소도 키우고 뭐 돼지도 키우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양계장을 키우려고 하림에 전화했더니 요즘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전화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괜히 얘기했네. 그래요. 여기까지 나왔다고요. 그럼 돌아와서 지금 보면 실제로 내가 예상되는 복구원가가 50원이었기 때문에 2년 동안 50원을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처리했다고. 근데 실제로 요때 가면 1번 실제 복구원가가 한 70만큼 들 수도 있다고요. 50원 비용이 들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원상 복구했더니 돈을 70원 달래. 그럼 나는 50원만큼 사용기간 동안 비용 처리했는데 실제로 돈을 20원 더 쓴 거 아니겠습니까? 요 20원 더 쓴 건 뭘로 처리할까? 1번 자산에 얻는다.
2번 비용 처리한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비용 처리해야지 무슨 자산이야, 그쵸?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복구 공사 손실이라고 해서 추가로 20원을 더 비용 처리한다고요. 그럼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겠어?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실제로 현금이 70원 나가는데 내가 2년 동안 비용 처리해 놓은 복구 충당 부채가 50원이니까 남은 20원만큼을 복구 공사 손실로 잡고요. 당연히 요 금액은 당기 손익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가 저희 세무사 시험은 쉽게 나왔기 때문에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 이렇게만 물어봤지만 만약에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보면 요즘에는 무조건 마지막 해에 물어봐요. 그럼 마지막 해 물어보면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복구공사 손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항상 마지막 연도 물어봐요. 마지막 연도. 조금 더 해보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만약에 실제 복구 원가가 40원이면 어떻게 될까? 내가 비용 처리한 것보다 실제 현금이 덜 나갔죠. 그렇죠? 그럼 요 10원은 어떻게 하면 돼? 요건 복구 공사 이익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당연한 소리가 요거는 사실 회계 처리해보면. 세 번째로 회계 처리해보면 현금 40원 나갔지만 내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 처리한 금액이 50원 있으니까 10원만큼은 복구 공사 이익 잡아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요게 다예요. 그래서 복구 충당 부채 요게 다니까 실제로 회계 처리도 좀 아셔야 되지만 여러분 이해하셨다면 요 그림 그려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실제 문제는 교재 보시면 316페이지에 복구원가 나와 있는데 의 읽어보시면 복구원가란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나와 있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형자산의 최초 인시 시점에 예상되는 자산의 복구원가는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당한다면 충당부채 인식요건은 지금 모르셔도 돼. 8장 가서 할 거니까 복구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 가산하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에디셔널 코멘트 보면 왜 복구 충당부채를 취득 원가에 가산해야 되는지 수익비용 대응 때문이다. 그 얘기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